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공표된 한국갤럽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4%포인트 급등하면서 30%대에 다가섰고, 반면 부정평가는 8%포인트 하락해 60%대로 내려왔습니다. 제 같은 지지율 상승 배경을 두고 한국갤럽은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 민주당 지지율과 함께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한 2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말할 때 4%포인트 상승이라고 하면 급등했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 20%대에 머물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 근접했다, 다가섰다는 점, 그리고 부정평가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어제였던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9%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평가는 60%, 모름 및 응답 거절은 8%로 집계됐는데요. 직전 조사 때는 긍정이 25%, 부정이 68%였는데 자, 이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4%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론조사를 볼 때 유의 깊게 보는 게 바로 지역별 여론조사인데 지역별로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대구 경북 지역의 긍정평가가 47%로 부정평가 44%와 비교해 3주 만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에서는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를 앞섰는데 아직 보수의 민심이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승 기류를 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이년별로 보더라도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50%였는데 이게 한 7, 80% 정도는 나와줘야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갖게 합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두고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은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체코 원전 수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고 그 다음이 결단력, 추진력, 뚝심 등으로 각각 31%, 7%를 기록했습니다. 외교, 그리고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거 모두 체코 원전 수주와 연관성이 있죠. 어제 저희도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이 원전 코리아 신화를 만들어냈다 이런 자막을 띄웠습니다만 문재인 전임 정권의 탈원전 5년 동안 피폐해진 원전 생태계를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번 체코 24조 잭팟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과 외교력의 산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체코 총리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와 나토 등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을 위해 세일즈를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지난주 나토에서도 체코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친서와 특사를 보내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만약 문재인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겠냐라는 것이죠. 해외에 나갔다면 김정숙과 관광지나 싸돌아다니고 다자, 양자, 단독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북한과의 대화, 김정은과의 대화,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 평화, 평화, 평화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떠들어댔던 문재인이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게 문재인 정권 때였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여론조사 얘기로 넘어와서 정당 지지율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지난달 큰 화제가 되었던 여론조사 관련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보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때 민주당의 지지율이 27%, 국민의힘 지지율이 30%였는데요.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때와 같은 27%,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그때보다 5%포인트 상승한 35%였습니다. 8%포인트씩이나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지난주 조사와 비교했을 때는 국민의힘은 현 수치를 유지한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당이요,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4%, 진보당 1%, 새로운 미래 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 침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원래 정상대로라면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지지율을 월등하게 앞서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추락하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총선 압승 후 민주당은 마치 자신들이 민심을 엄청나게 등에 업은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10 총선거 때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50.5%, 그리고 국민의힘은 45.1%로 격차는 5.4%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으로 그 격차는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결과적으로 5.41% 차이의 득표로 전체 의석 63.4%를 민주당이 가져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뭔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총선에서 민심이 확인됐다라는 명분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데 이어 일부 상임위를 단독으로 가동까지 했습니다. 조속한 민생 입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대비하는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고,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준비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왔던 우려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통법, 사법 등 쟁점 법안으로 탄핵 정국을 만들 것이다.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될수록 1심 판결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민주당 행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이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나, 국회 국민청원을 빌미삼아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나,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독주도 이런 독주가 없고 하는 짓들을 보면 조폭들이랑 거의 흡사하기까지 하죠. 자, 이런 것에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런 평론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